당신들이 밟고 앉아있던 이 바닥 전부 제 돈으로 깔린 겁니다. 당신 같은 거지는 여기 올 자격도 없어. 최 씨가 제 도시락을 바닥에 엎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구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경로당 쌀, 간식, 전기세 3년간 전부 박순자 씨가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주인도 박순자 씨고요. 최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가 먹던 밥, 마시던 커피, 앉아있던 이 공간, 전부 제 돈이었으니까요. 아, 그리고 3년간 횡령하신 후원 물품 500만 원, 경찰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최 씨는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꽃길만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잊지 않고 늘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12일 남편 오죽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 남편 사진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이러다 정말 미치겠어.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5번.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엄마 또 우울해하세요? 라는 소리 들을 게 뻔했습니다.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건너편 건물 3층. 남편이 30년 전에 사둔 상가 건물. 저기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서 자주 산책하던 길목. 순자야, 내가 죽으면 저기 경로당에 다녀. 혼자 집에 있지 말고.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가보자. 2달 전에도 한 번 갔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남편 기일. 여보가 보내는 신호일지도 몰라. 옷장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옷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손이 가는 건 낡은 검은 니트였습니다. 괜히 좋은 옷 입고 가서 튀면 어쩌지. 혼자 되니 모든 게 겁났습니다. 가방도 제일 오래된 걸로 골랐습니다. 10년 넘은 가죽 가방. 안에 지갑을 넣었습니다. 지갑 안엔 손녀 예진이 사진, 그리고 남편 사진도 한 장 끼워뒀습니다. 여보, 나랑 같이 가자. 경로당까지는 걸어서 5분. 하지만 오늘은 10분이나 걸렸습니다. 자꾸 멈췄습니다. 정말 갈까?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집에 혼자 있지 마. 사람들 만나.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습니다. 경로당 문 앞.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용기 내자. 여보도 같이 있잖아. 지갑 속 남편 사진을 만졌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6명의 할머니가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가운데 앉은 파마머리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낡은 니트, 구멍난 양말, 해진 가방. 그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람? 네. 처음입니다. 나이 70입니다. 즉, 나보다 5살 어리네. 나 최영자. 여기선 날 왕언니라 불러. 최 씨는 턱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 있어. 신입은 자리 없어. 네. 구석으로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옷 좀 봐. 완전 궁상.
가방도 낡았어. 돈 없나 봐. 또 얻어먹으러 왔겠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30분쯤 서 있었을까?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평소에도 아픈데 오늘은 유난히 심했습니다. 몰래 벽에 기대려는데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야, 벽에 기대지 마. 벽지 더러워져. 죄송합니다. 다시 꼿꼿이 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화투판이 끝나자 최 씨가 빈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야, 새로운 사람. 커피 타와. 설탕 2스푼, 프림 3개. 네. 주방으로 가는데 눈앞이 흐렸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왔더니 어지러웠습니다. 커피를 타서 갖다 주자 최 씨는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탁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죄송합니다. 다시는 무슨, 진작 뜨겁게 타오지. 컵을 제 손에 확 밀어줬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었습니다.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최 씨는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듯 웃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더 외로웠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저도 집에서 정성껏 싸온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멸치볶음.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도시락 반찬 좀 봐. 완전 옛날 스타일. 최 씨의 도시락엔 LA 갈비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제 사다 준 거야. 1인분에 3만 원짜리. 맛있어 죽겠어. 일부러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물을 집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식사 후 당연하다는 듯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야, 신입. 설거지해. 여기 규칙이야. 7명의 도시락, 통과 컵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보, 나 왜 이러고 있을까? 하지만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소파로 기어가 남편 사진을 안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경로당 갔어. 당신이 가라고 했잖아. 근데 너무 힘들어. 한참을 울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민수야, 엄마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진짜예요?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야. 오지 마. 엄마 정말 괜찮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안 가야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갈 거라는 걸.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무섭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제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오늘은 쉬자. 하지만 9시가 되자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남편 생각만 나서 더 힘들었으니까요.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최 씨가 저를 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또 왔네. 어제 힘들었을 텐데.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도 설거지 부탁해. 신입일이니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묵묵히 심부름을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로당에 택배가 왔습니다. 쌀 20kg 2포대. 이것 또 왔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뭐예요? 익명 후원이래요. 매달 쌀이랑 간식비가 와요. 누가 보내는데요? 몰라요. 구청에서도 비밀이래요. 최 씨가 쌀 포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모범적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저를 힐끗 봤습니다. 야, 박 여사. 저거 창고에 갖다 놔. 네. 20kg 쌀 포대를 들려는데 너무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어머, 그것도 못 들어? 힘이 없네. 최 씨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쌀을 들어 창고로 갔습니다. 이게 내 돈인데. 3년 전부터 매달 보낸 후원 쌀. 남편 이름으로 익명 후원했던 것. 모두 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3주째 되던 금요일, 최 씨가 공지했습니다. 다음 달에 야유회가 1박 2일 온천 여행. 비용은 1인당 15만 원. 신입도 당연히 가야 해. 빠지면 안 돼.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서류 봉투, 건물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소유주 박순자, 그리고 후원금 영수증들, 5호 경로당 후원 매월 50만 원, 쌀 기부 매월 20kg, 간식비 분기별 100만 원, 3년간 총 2,520만 원, 모두 제가 보낸 돈이었습니다. 최씨네가 먹는 쌀, 마시는 커피, 먹는 과자, 전부 제 돈.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언제까지 이래야 해?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저를 무시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돼? 무슨 일이세요? 경로당에 좀 와줘. 구청 직원들이랑 같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목요일 오후 2시. 꼭 와야 해. 알겠습니다. 근데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곧 끝나니까. 전화를 끊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목요일, 그날이 마지막이야. 4주째 되던 목요일.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베이지색 투피스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며느리가 사준 옷.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가방도 바꿨습니다. 명품 핸드백. 안에 서류 봉투를 넣었습니다. 오늘은 끝을 보자.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여사, 오늘 왜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옷 왜 그렇게 입었어? 어디가? 그냥 기분 전환이요. 최 씨가 제 가방을 봤습니다. 가방도 바꿨네. 그거 짭이지? 아니요, 진짜예요. 에이, 거짓말. 박 여사가 무슨 돈으로 명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씨가 제 도시락 가방을 보더니 확 낚아챘습니다. 어디 보자. 오늘은 또 무슨 궁상맞은 반찬을 싸왔나? 주세요. 제가 막으려 했지만 최 씨는 이미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 오늘은 조금 신경 써서 싼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머, 오늘은 좀 그럴듯한데? 야유회 가니까 돈 모으려고 집에서 싸왔나? 최 씨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도시락을 바닥에 엎었습니다. 쿵! 김밥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미안.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래? 주워 먹으면 되잖아. 어차피 혼자 먹을 거였잖아. 다른 할머니들이 웃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바로 그때 경로당 문이 열렸습니다. 구청 복직과 직원 3명, 그리고 정장을 입은 민수, 뒤에는 구청장까지. 최 씨가 화들짝 일어났습니다. 구청장님까지?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경로당 특별 점검 나왔습니다. 구청장이 경로당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제 김밥을 봤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건 박 여사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최 씨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왔습니다. 먼저 이 경로당에 3년간 후원하신 분의 신원을 공개하겠습니다. 최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드디어 밝혀지나요? 누구예요? 직원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박순자 씨입니다. 침묵. 네. 최 씨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3년간 매달 현금 50만 원, 쌀 20kg, 분기별 간식비 100만 원, 총 2,520만 원을 후원하신 분이 박순자 씨입니다. 쿵. 최 씨가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도 박순자 씨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전체요.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건물주라고요? 네, 그리고 경로당은 박순자 씨가 무상으로 제공하신 공간입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구청 직원이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박순자 씨가 보낸 후원 물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치 쌀 120kg와 간식비 300만 원이 경로당 장부에 없습니다. 최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경로당 회계를 담당하신 분이 최영자 씨시죠. 쌀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셨다는 증언이 여러 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씨가 아들 집에 갖다 준다고 쌀을 여러 번 가져갔어요. 간식비도 영수증 없이 쓴 적이 많았고요. 구청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횡령입니다. 후원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요? 최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여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일어나세요. 제발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최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모습. 한 달 동안 저를 식모처럼 부리던 그 사람. 제 도시락을 바닥에 엎던 그 사람. 최 씨. 네. 고개 드세요. 최 씨가 눈물범벅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건물 등기부등본이요. 여기 보세요. 이 건물 시가 30억입니다. 1층 편의점 월세 300만 원, 2층 카페 400만 원, 3층 경로당은 무상이지만 임대료로 따지면 200만 원은 됩니다. 최 씨는 서류를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후원금 영수증이에요. 제가 3년간 2,5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최 씨가 드신 쌀, 드신 과자, 마신 커피, 전부 제 돈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제 김밥을 가리켰습니다. 최 씨, 방금 제 도시락을 바닥에 엎으셨죠? 궁상 맞다고 하셨죠? 주워 먹으면 된다고 하셨죠? 최 씨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 동안 최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모습, 한 달 동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첫날, 찬물에 설거지하며 울던 날, 궁상 맞다는 말을 들었던 날, 모두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니야. 네.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소는 안 할 거야. 최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요? 진짜 안 하실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횡령한 물품 가액 500만 원, 일주일 안에 구청에 반환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경로당 회장직 내려놓으세요.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직을 10년간 지켜온 자리, 왕언니로 군림하던 그 자리, 싫으면 경찰 신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앞으로 이 경로당에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당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 씨,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최 씨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로웠어요. 외로워서 남을 괴롭힌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당했어요. 뜻밖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저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저한테 똑같이 했어요. 심부름시키고 무시하고 바보 취급했어요.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왕언니가 되면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복수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끝이 없어요. 최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구청장이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정말 관대하십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는 해요. 저는 최 씨를 바라봤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저도 외로워서 여기 왔으니까. 하지만 외로움을 폭력으로 풀면 안 돼요. 네.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경로당에 5억 원을 기부하셔서 전면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5억? 최 씨를 포함한 모든 할머니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공사 기간은 한 달입니다. 그동안 임시 경로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한 달 후 이곳은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하지만 공간만 바뀐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진짜 바뀌어야 하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용서할게요. 정말요? 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겁니다. 구청 사람들이 떠나고 경로당엔 저희들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박 여사님, 최 씨가 다급히 불렀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실 거죠?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너무 쉽게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 민수야, 복수하면 뭐해? 내 마음만 더 아픈데. 하지만, 그리고 저 사람들도 불쌍해. 다들 외롭고 힘든 거야. 나도 똑같아. 외로워서 저기 갔던 거야. 민수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민수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수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시 가실 거예요? 그 경로당에? 글쎄다. 안 가셔도 돼요. 다른 경로당 많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안 가면 또 누군가 당해. 그 악순환을 누군가는 끊어야 해. 어머니가 왜 그걸 하셔야 해요? 나한테 힘이 있으니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은 같이 드시죠? 아니야, 넌 며느리랑 먹어. 엄마는 좀 쉴래. 정말 괜찮으세요? 응, 피곤해서. 오늘 너무 긴장했나 봐.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알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간 참았던 눈물,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남편 사진을 안았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정말 보고 싶었어. 한참을 울다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박 여사님, 저 김미숙이에요. 경로당에서 가장 조용했던 할머니. 아, 김 여사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사실 저도 최 씨한테 당한 적 있어요. 작년에. 그러셨어요? 네,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어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참았어요. 오늘 박 여사님 보면서 대리만족 느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대단하세요. 김 여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한 달 후에 정말 오실 거예요? 글쎄요. 제발 오세요. 저 혼자는 무서워요. 박 여사님이 계셔야 바뀔 수 있어요. 그 경로당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 여사님, 같이 가실래요? 한 달 후에. 정말요? 네, 둘이서 새로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여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순자야, 내가 없어도 꼭 행복하게 살아라. 좋은 사람들 만나고 웃으며 살아라.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을 적었습니다. 여보, 좋은 사람 하나 찾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김 여사와 일주일에 3번씩 만났습니다. 공원 산책, 카페, 마트. 함께 시간을 보내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 다음 주면 경로당 다시 문 열죠? 네, 월요일이래요. 떨려요. 저도요. 최 씨가 정말 바뀌었을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기회는 줘야죠. 월요일 아침, 김 여사를 모시러 갔습니다.
박 여사님, 저 옷 이거 입어도 돼요?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은 김 여사. 예쁘세요. 정말요? 20년 만에 입어봐요. 왜요? 경로당에서 눈에 띄면 안 될 것 같아서 맨날 검정 옷만 입었어요. 이제는 마음껏 입으세요. 경로당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5호 경로당 리모델링 완공, 박순자님 후원. 계단을 올라 3층 문 앞에 섰습니다. 김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 여사님 무서워요. 저도요. 같이 떨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깨끗한 바닥, 새하얀 벽지, 최신형 시설, 구석엔 안마의자와 운동기구까지. 와, 김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경로당 안엔 10명 정도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최 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최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오실 줄은.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아졌어요. 구청 직원이 들어와 간단한 재개 관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희들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벽을 가리켰습니다.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5호 경로당 약속. 첫 번째, 신입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두 번째, 나이와 형편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세 번째, 경로당 일은 모두 함께 나눈다. 네 번째, 서로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고 앞만 본다. 다섯 번째,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본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 달 동안 만든 거예요. 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서명했어요. 액자 아래 11명의 이름. 박 여사님도 서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한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펜을 받아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순자. 김 여사도 옆에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친구예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었습니다. 경로당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새로운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60대 후반, 낡은 옷차림. 저, 처음인데요. 김 여사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네. 여기 앉으세요. 가장 좋은 자리예요. 창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최 씨도 다가왔습니다. 저는 최영자예요. 반가워요. 커피 드릴게요. 뭘 좋아하세요? 새로운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당연하죠. 여기 규칙이 그래요. 저는 벽에 경로당 약속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읽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곳도 있구나. 전에 다니던 데는 어땠어요? 거긴 신입은 거의 없는 사람 취급당했어요. 최 씨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최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점심시간. 저는 김밥을 싸왔습니다. 최 씨는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나눠 먹어요. 모두가 함께 식사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가 구석에 앉고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설거지 시간. 최 씨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제 차례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새로 온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함께 하는 게 규칙 아니에요? 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어. 가을이 왔습니다. 경로당 회원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입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어느 목요일 오후, 최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밖으로 나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어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요? 네, 6개월 만에요. 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울더라고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 그리고 손주들 데리고 이번 주에 온대요. 잘 됐네요. 다 박 여사님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박 여사님이 저를 변하게 해줬어요. 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박 여사님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는 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 씨, 앞으로도 잘해요. 지금처럼. 네. 꼭 그럴게요. 2025년 3월 12일. 남편 6주기. 작년 이맘때 저는 처음으로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 최 씨, 그리고 경로당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박 여사님, 남편분께 인사드려야죠. 저희도 절할게요. 모두가 남편 묘 앞에서 절했습니다. 저는 남편께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봤어? 나 이제 혼자 아니야. 성묘를 마치고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경로당 1주년 기념일. 그리고 제가 처음 온 날. 경로당 안은 파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박 여사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케이크, 과일,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박 여사님이 우리 경로당에 처음 오신 지 정확히 1년. 그리고 우리가 새로 태어난 지도 1년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박 여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명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김 여사, 최 씨, 그리고 새로운 분들. 모두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어요. 최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이 있었기에 지금의 천국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함께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겉모습도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먹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일어나려는데 최 씨가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잠깐만요. 네. 최 씨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요? 편지예요. 제가 쓴 거. 집에 가서 읽어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의 손글씨. 박 여사님께 1년 전 오늘 저는 박 여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가방을 든 박 여사님을.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제 외로움을,
제 분노를 박 여사님한테 쏟아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변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손주들. 너무 컸더군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행복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 지금 정말 행복해. 그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박 여사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친구로서 최영자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감동해서 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쓴 마지막 페이지. 그 아래 제가 1년 동안 쓴 글들. 오늘도 한 줄 적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요. 친구들도 생겼고 매일 웃으며 살아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나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여보. 펜을 내려놓고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예진이. 할머니, 할아버지 기일 잘 보냈어요? 응, 잘 보냈어. 할머니, 목소리가 밝아요. 그래. 할머니가 요즘 행복해서 그래. 저도 할머니가 행복하니까 좋아요. 예진아, 할머니가 하나 가르쳐 줄게.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것들이 있단다. 어떤 거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편하다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예진아, 할머니는 70살에 이걸 배웠어. 근데 후회 안 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할머니, 너는 할머니보다 일찍 배우길 바래. 네, 할머니. 꼭 그럴게요. 통화를 끊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달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은 왜 나이가 들어서야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될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라는 걸. 늦게 배웠지만 배운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걸.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내일도 경로당에 갈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웃고 수다 떨 겁니다. 새로 오는 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겁니다. 그게 제가 찾은 행복입니다. 70년을 살아서 찾은 진짜 행복.